자, 해봅시다. 안돼. 자, 지난 시간에 215페이지 한번 펴보자. 215요? 215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12번까지 하고, 아니 11번까지 하고 12번 못하고 끝났거든. 맞아요.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1열, 2열이 있고 여기 각각 5자리씩 있어. 5자리. 자, 여기다가 선생님 1명,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총 10명이 영어를 볼 거야. 맞지? 영어의 좌석은 5개 좌석, 2열, 10개. 학생들과 선생님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앉을 때 10명이 모두 좌석에 앉는 경우는 600 곱하기 n이다. 그래서 n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자, 가부터 선생님은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오케이?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상처입니다. 뭐라고? 상처입니다. 자,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선생님과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커플이 한 쌍 있으며 나머지 학생 중 커플은 없다. 뭐 어떻게 알기가 나누겠어? 커플은 언제나 이웃하여 않는다. 그죠? 바퀴벌레 되겠죠? 선생님도 커플이시잖아요. 일단 커플이 한 쌍 있고 얘네는 이웃해서 않는데요. 맞죠? 나나 합쳐서. 자, 커플인 남학생은 선생님과는 이웃해서 앉지 않습니다. 자, 요걸 만족시키게 앉혀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돼. 이 특수한 조건들에 대해서. 맞지? 뭐에다 우선순위를 둬? 자, 첫 번째 커플, 두 번째 선생님. 선생님. 난 커플의 우선순위를 두고 배열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냥 난 그랬어. 선생님부터는 안 해봤는데 선생님부터도 한번 해볼까? 말 나온 김에. 자, 일단 커플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커플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커플 남녀 커플부터 한번 배열을 해볼게. 오케이? 자, 남녀 커플이 어디 있는 경우부터 해볼까? 앞열에 있는 경우부터 해볼까? 앞열에 있는 경우. 자, 앞열에 커플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에 앉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네 번째에 앉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때 조금씩 다를 것 같으니까, 그죠? 조금씩 다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남녀를 난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앉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셔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남녀 커플이 요 자리에 앉았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선생님 어디 앉혀볼까? 선생님 어디 앉혀볼까? 네 번째. 자, 첫 번째 줄에 앉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줄에 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럼 제일 편한 거, 속 편한 거부터 해볼까? 한번? 둘째 줄이 좀 더 속 편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둘째 줄이 좀 더 속 편할 것 같아서 둘째 줄에 선생님이 앉아서 앉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둘째 줄에 선생님이 앉았어. 아무데나 앉힐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또 뭐도 생각해야 돼? 여학생. 그치, 여학생들 옆에 앉히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런 데 앉는 경우 한번 따로 빼볼게. 오케이? 여기 선생님 귀찮다. 선이라고 쓸게. T라고 쓸게. 티처. 오케이? 네. 티처가 여기 앉았어. 네. 그럼 여기 누가 못 와? 여학생. 여학생이 못 와. 누가 와야 돼? 네. 무조건 남학생이 와야 돼. 맞지? 그렇게 되지? 예. 여기 남자. 아 맨. 그러네요. N이 와야 돼. 여학생이 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남자 중에 한 명이 와야 되니까 몇 가지? 남자 몇 명이지? 4명. 4명. 근데 커플인 남학생은 빼야 되니까 몇 명? 3명. 3명. 셋 중에 하나 못 겁니다. 3 곱하기. 맞죠? 네. 되시죠? 네. 자,
이제 여기 아무렇게나 안 쳐도 돼야 안 돼? 돼요. 여기도 아무렇게나 애들 안 쳐도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얘네 둘 자리 바뀌는 경우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지? 네. 2.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아무렇게나 안 치면 되죠? 남은 애들 몇 명? 600. 600.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네. 자, 그럼 티처가 요번엔 여기 올 수 있죠? 그죠? 네. 티처가 여기 오면 티처의 양옆에 당연히 누가 와야 돼? 남학생. 그치? 남자가 와야겠지? 네. 여기 남자가 왔어. 여기 남자가 왔어. 자, 그러면 500. 그 전에 일단 남자부터 안 쳐줘야겠지? 그지? 네. 3, 아 2 하면 끝? 아니요 이거 남자. 끝이지. 아 네. 끝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네. 여기다 2를 곱하면 조합으로 해서 여기서 2를 어차피 나눠줘야 돼. 오케이? 네. 자, 납득? 네. 납득됐어? 네. 자, 그다음에 얘네 둘 또 자리 바뀔 수 있죠. 지들끼리 2. 나머지 자리 채워주면 되니까 곱하기 5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도 있겠지, 그지? 네. 세 번째 자리에 선생님이 왔어. 그러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겠죠. 선생님이 네 번째 자리에 와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자? 3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 끝자리에 왔어. 그럼 뭐랑 똑같아 이번에? 얘랑 똑같겠죠. 첫 번째랑. 그래서 곱하기 2 해주고 더해주시면 선생님이 두 번째 열에 오는 경우는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납득되셨어요? 네.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곱해줍시다. 이 전체에다가. 뭘 곱해줘? 그것도 있는데 커플이 여기 앉을 수도 있는데 어디 앉을 수도 있어? 총 몇 가지? 네 가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서현이가 말한 대로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커플이 뒷열에 가서 앉는다고 경우의 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곱하기 2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나도 되셨죠? 근데 약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를 묶어서 내가 6팩으로 퉁쳐도 되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네. 구하라는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였어? 6팩 곱하기 n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6팩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나중에 묶어서 계산이 편할 테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6팩으로 묶어 놓을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봐야겠어요? 두 번째, 그렇지. 같은 선생님이 티처가 첫 번째 열에 같이 앉을 때를 해봐야겠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티처가 첫 번째 열에 같이 앉았어. 자, 티처가 여기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가능하죠. 네. 어떻게 돼 있으면? 저 커플이 여자는 안 돼요, 여러분. 아 여자 커플인- 남학생은 선생님과 이웃하지 말라 그랬잖아. 남학생도. 네. 아, 그러니까 남여여도 안 되고 여남여도 안 돼. 그러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선생님은 커플을 싫어하시. 그렇죠. 솔로가 확실하죠. 이 정도면. 그지? 마법 쓰고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 다른 학교에 보면 그런 선생님도 있잖아. 급분에 급하다 너의 대학 나의 결혼 뭐 이런 거 써보는 여기 선생님이 여기 계신 거지, 그지? 네.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자,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여기 누구 와야 돼? 똑같이 남자애들 와야겠지?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오는 거 남자애들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맞지? 네. 그다음에 커플은 지들끼리 자리 바꿔대니까 곱하기 2, 맞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애들 그냥 쭉 배열하면 되니까 500까지, 맞죠? 네. 되시죠?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앉았어. 여기 남자애 한 명 정해주면 되겠지, 그지? 얼마?
3 곱하기 맞죠? 네. 몇 팩? 6팩. 아 곱하기 2도 해야지. 말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거의 더 해야겠지. 자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커플이 이렇게 앉았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어디밖에 없어? 끝장. 그 끝자리밖에 없지. 네. 정말 이해되지? 네. 되셨죠? 네. 뭐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옆에 올 남자 정하고 커플끼리 자리 바꿔주고 그지? 예. 남은 자리 그냥 쭉 앉히면 되니까 6팩 맞지? 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어차피 뭐랑 똑같아요. 커플이 저렇게 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뭐랑 똑같이 나올 것 같아? 옆에.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응. 곱하기 2.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커플이 이렇게 앉는 경우는 어차피 뭐랑 똑같아요? 이 위에 있는 거 전체 다 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지? 음.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얘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얼마로? 6팩으로 퉁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그리고 6팩으로 묶어볼까? 6팩으로 묶어볼까? 그럼 얘 6팩 곱하기 얼마가 돼? 위에 거는 얼마? 12 얼마? 6 맞죠? 네. 자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까지? 8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요것도 계산하면 얘는 그치 6팩 곱하기 2 그다음에 여기는 6 더하면 8 8 더하기 2는 16 그래서 16 더하기 자 얘는 600 곱하기 12죠 더하기 12 이해되셔요? 네. 자 이게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뭐 안 했냐면 여기선 했는데 이 위에선 했는데 밑에서 안 한 작업이 하나가 있어. 미안. 그렇지 위아래로 바뀔 수 있잖아. 아, 근데 이거 다 더하고 곱해야 곱하기 2하기 귀찮아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할게. 괜찮습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8, 56. 여기 56 여기는 얼마야? 100 44 그렇겠네요. 그죠? 네. 요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네. 더하면 되겠죠. 답이 얼마야? 202요. 5번. 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들을 뻔했네 이거. 그렇게 어려워요. 인정해. 근데 이런 문제의 최대 단점은 뭐야?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차근차근 생각했을 때 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웠니? 아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많은 경우의 수 케이스들을 전부 다 세야 돼. 하나라도 놓치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만약 이 문제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 문제 하는 푼데 20분 풀어 못 풀어? 풀어. 솔직히 풀어. 20분 주면 세라 그러면 이거 다 노가다 일일이 노가다 하면 어떻게든 세죠. 그지? 케이스 하나하나 놓고 하면 어떻게든 세진다고. 맞지? 물론 이 정도로 빨리는 못 세겠지만. 아니야? 못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야. 못할 것 같은데. 그래? 아니야. 근데 이거 숙련되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시간 주면 할 수 있어. 진짜 20분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이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다. 맞지? 문제는 뭐야? 5분 안에 해야 돼. 그리고 실전이야. 그죠? 네. 그죠? 네. 넘기고 해야 하는데. 넘기고
시간이 나중에 허락을 하면 그때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아니 안 나오면 그냥 검사나. 그렇지. 검사이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든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바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미리 고민을 해놓는 거야 이런 걸.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은 고민을 할 시간에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자 봐봐. 지금 그러면 뭘 알아냈냐면 뭘 알았어? 선생님이랑 커플이랑 이웃하면 안 되고 맞지? 그다음 모두 이웃하면 안 돼. 여학생이랑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네. 맞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 이거 이웃하지 말라는 걸로 풀 수 없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거 되지?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케이스를 그래서 난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티처와 커플이 같은 줄에 있어요. 오케이? 티처와 커플이 같은 줄에 있어요. 자, 그럼 얘네 둘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티처와 여학생도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티처 옆에 남자가 와야 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티처 옆에 남자가 2명 필요한가? 항상? 끝에 가 있으면 괜찮죠, 그죠? 티처를 여기다가 그냥 하나 내비뒀어. 티처 옆에 남자가 왔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커플은 이제 어떻게 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커플이 이렇게 와도 되고 여기 한 칸 띄고 와도 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티처가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어때?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그지? 티처가 맨 끝에 있고 남자 한 명 골라서 집어넣고, 그지? 3. 그다음에 커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돼. 맞지? 뭔 이해됐지? 곱하기 2.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지? 곱하기 600.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티처가 만약에 두 번째 자리에 왔어. 요런 데 왔어. 요런 데 가운데로 왔어.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2도 하자. 그냥 티처가 뭐 요 끝에 있을 경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티처가 가운데로 왔어요. 그러면 티처 양 사이드에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남자가 둘이 있어야 돼. 맞지? 얘네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세트로 묶어버리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커플은 무조건 어떻게 와야 해?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오던가. 그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묶이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셋 중에 하나,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그럼 커플이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오케이? 끝. 난 6. 미안. 난 500 때려야 돼. 뒷자리에 나머지 애들 앉혀야 되니까. 맞지? 자, 근데 이렇게 한 거 더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2 해줘야 돼. 왜? 앞뒤가 바뀔 수 있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세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뭐가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더 떠올리기 쉬운 거야. 알겠지? 12번 정도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보셔요. 뒤에 해설을 넣어놨는데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눴어 얘네들? 4가지로 나눠놨지. 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이거야. 나름대로 최단 시간 풀이가 이거야.
케이스를 안 나누면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숙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사전식 배열 보겠습니다. 사전식 배열. 자, 여러분 사전 써본 적 있어? 네.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아니, 검색해서 쓰는 네. 사전 말고 진짜 때 시켰어요. 어? 초등학생 때 한 번 시켜요. 네, 초등학교 때 한번 시켜요. 시켜? 네. 그럼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겠네? 네. 근데 영어는 숫자 몰라요. 영어는 몰라요. 알파벳 순서 A, B, C, D, E, F, G. 예. 예를 들면 A, B, C랑 네. 사전식 배열로 따지면 네. A, C, B랑 뭐가 더 앞에 있겠어? A, B, C.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비교하는 거야. 그냥. 예. 예를 들면 Apple이랑 알파벳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A, B, C, D, E, F, G를 그래서 그 수학생 알파벳 시험 써먹는 문제에서 뺄까 고민 중이라고. 알파벳을. 알파벳 순서를 모른다고? 알파벳 송 안 해봤어? 사람이 아닌데. 나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아 그건 나도 그래. 그건 나도 아니 모르는데. 근데 그걸 뭐 아니 알파벳 순서 예를 들면 20번째. 아니, 예를 들면 20번째 알파벳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그게 툭 튀어나오면은 그건 외국인이지. 미국인이지. 나 솔직히 한국어 야 가나다라도 나 순서를 외우고 다니는 애 아닌데? 그러니까요. 몇 개 있냐? 나 가나다라도 몰라. 가나다라도 아자차카 타파 이거 그냥 빠르게 머릿속으로 대내어가지고 그냥 찾는 거지 순서를. 다 그래. 아, 그러니까 뭐 몇개 아니야?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나도 머릿속에 빨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머릿속에 해. 나도 하지. 네. 아무튼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아셔요? 그럼 따로 뭐 사전식 배열이 뭔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 설명 써놨어, 알겠지? 네.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비교해 나가는 게 사전식 배열이지, 그지? 자,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50번째 올 그러면 50번째 올 A, B, C, D, E를 사전식 배열을 할 때 50번째 올 문자열이 뭘까? 문자열은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단어처럼 이렇게 문자 5개 쭉 나열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자, 50번째 올 게 뭘까? 하고 뭐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세기가 빡세잖아. 그지? 네. 그래서 뭉탱이 단위로 세는 거야. 자, A로 시작하면 애들이 문자열이 총 몇 개겠어? 그렇지. 24개겠지. 근데 이게 당연히 맨 처음 앞에 있겠죠. 그죠? 여기 24개. 자,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애들이 몇 개겠어? 24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 단위로 세서 48이네. 몇 개만 더 세면 돼? B예요. 두 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손으로 세버리는 거야. C, A, 그렇지. C, A, B, D, E, C. 아, 답이 네. 그렇지. 그 다음에 A, B, E, D겠죠. 그래서 얘가 50번째 올 문자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다들 되시죠? 네. 결국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일일이 셀 수 없으니 어떻게 세겠다? 뭉탱이 단위로 세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다음에 뭐 한 솔직히 한 5개 이하면 그냥 손으로 세세요. 그게 빨라요. 네. 그냥 뭐 이거 이 다음에 뭐 C, A, B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1번.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다.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할 건데 45번째는 뭐가 오겠니? 하고 물어봤죠. 그죠? 네. 자, 그럼 맨 앞이 얼마로 시작하는 수부터 해볼까? 1로 그렇지.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숫자부터 해보면 1로 시작하는 숫자 총 몇 개? 큰 수부터 20개. 큰 수부터 나열했구나. 큰 수부터였구나. 아. 그럼 1이 아니라 몇부터? 5부터. 5부터 합시다. 미안합니다. 5부터 하면 얼마죠? 120. 20개. 20개죠? 20개. 2개만 골라야지. 아하. 그렇네. 세 자리네.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애들 20개. 그러면 몇 개 남았어? 5개. 네. 45번째니까 5번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거 큰 거부터 해봅시다. 3, 150. 5, 4, 3,
5, 2, 3, 5, 1 그죠? 3, 5, 0 그럼 딱 다섯. 3, 4, 5 딱 여기가 다섯 번째 그지? 3, 4, 5가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3을 한번 더 써. 네. 주의 네. 같은 숫자를 두 번 쓰는 그냥 이건 진짜 실수야 그지? 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번 넘어갈게요 네. 와 3은 끔찍하다. 3번 이거 왠지 쉽게 구하기 힘들 것 같아. 아닌가? 2차가 자. y가 되는 맛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윈터 Winter is coming 뭔지 모르지? 네. 네. 넘어갈게 N W T R I E 와 T N E I R W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그러면 N W T R I E 그럼 N은 이거 네.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맨 앞에 오는 게 뭐야? 2. 2가 제일 앞에 있고, 그죠? 네. 순서만 다시 써봅시다. 다음 A, B, C, D, I. E, N. F, G, H, I, J, K, L, M, N. N, R. O, P, Q, R, T. S, T, U, V, W. W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N이 맨 앞에 온 N 다음에 W가 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세주면 될까? N 다음에 W가 왔고 그 다음에는 T가 왔고 그지? 네. 아이씨 짜증나네. T 그 다음에 R 네. I E W. 이거 정확하게 뭐야? 맞아. N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써놨어? 똑같. 역순으로 쭉 써놨지 반대로. 네. 그지? 오, 네. 마지막 거. 그렇지 이게 N으로 하는 뭐야? 마지막 문자예요 N으로 시작하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럼 이 다음에 R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세주면 되겠죠 그죠? 네. R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총 몇 개? 120개일 겁니다 맞지? 네. 곱해? 네. 맞죠? 네. 그럼 그 다음은 T로 시작하는 놈들일 거야 맞지? 네. 맞지? 근데 얘는 T로 시작하네 맞죠? 네. 그럼 T 다음에 이제 T 다음에 뭘 세주면 좋을까? 얘도 이제 그냥 일일이 다 세줘도 되는데 일일이 다 세기엔 조금 많을 것 같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도 뭉탱이로 세주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뜻이냐면 T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놈 뭐예요? E가 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몇 개? 24개 네. 자 그 다음에 TE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TI가 몇 개? 24. 24개 T 그 다음이 N이죠 네. TN이. TN 그 다음에 이제 EIRW는 이 정도는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딱 TN으로 시작하는 뭐야? 첫 번째 놈이네 맞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얘겠네 아니? 네. 총 몇 개? 어. 168개겠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답이 한 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사전식 배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뭉탱이 단위로 이렇게 세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한번 해보셔요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232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거는요. 명백히 교육과정 외예요. 내가 보기엔 원래 내면 안 돼. 내요. 미친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둘 다 알려줄 건데 개인적으로 나는 무조건 그 이게 확통하면 나와. 확통에 있는 풀이가 훨씬 쉬워. 그래서 확통에 있는 풀을 알려줄게.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뭐냐면 이런 거야. 말 그대로 같은 게 있으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AA, BB, C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이거를 교육과정을 안 벗어나는 방법으로 풀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배울 조합을 사용해서 일단 아무거나 한 종류를 다 이렇게 써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 사이에다가 적당히 B랑 C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어떻게 되겠니? 근데 그러면 뭐가 거슬려?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개가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막 세셔야 돼요. 그죠? 네. 거슬려 안 거슬려? 거슬려요. 되게 거슬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풀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한번 배열을 해볼게. B랑 B 프라임, 얘는 C랑 C 프라임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강제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고 생각하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배열을 해볼 거야. 이해되니? 되지? 자, 그럼 총 몇 개야? 넷, 다, 일곱 가지.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7 팩토리얼. 나도 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네가 실제로는 A들이 같아 달라? 같아요. 그치? 네. 다르다고 가정하고 배열을 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애들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럼 얘네가 사실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네를 배제를 해줘야겠지. 네. 어떻게 배제를 하면 좋을까? 나누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네. 얼마로? 세 개가 서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니까 24. A만 네. A만.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만 없애주면 되는 거다. 그치? 네. 그래서 6인데 그거를 3팩으로 표현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B끼리 순서가 바뀌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줘야 되지. 네. 얼마로 나눠? 2. 2팩. 2로 나누시면 돼요. 실제로. 자, C끼리 자리가 바뀌는 걸 배제를 해줘야겠지. 얼마로 나눠? 2팩으로 나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네를 배열한 경우의 수가 튀어나와요.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니? 네. 이거 어차피 확통마다 배워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뭔 짓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런 게 풀려요. A, B, C, D, E가 있는데 A가 B보다는 항상 앞에 있고 싶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해도 돼? 네.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원래는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나머지 B, C, E를 먼저 배열을 때린 다음에 요 사이 공간에다가 뭘 쑤셔 넣겠다? A랑 D를 쑤셔 넣겠다라고 하셔도 돼요. 오케이? 네. 단 뭐가 앞에 있게? A가 앞에 있게. 이해되셔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방금 배운 거. 자, 방금 배운 게 뭐였어, 결국? 자리가 바뀌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세면 안 될 애들을 어떻게 해서 배제를 해주자? 뭘 이용해서? 나눗셈을 이용해서 배제를 해주자라는 거였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도 되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를 A가 항상 앞에 있고 싶은 거잖아, 그지? 네. 그럼 그냥 이걸 일단 다 배열을 때려버려. 몇 팩? 네. 근데 A랑 D는 뭐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A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마음대로 위치가 바뀌면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셌어, 안 셌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렇죠. 근데 2팩이라고 표현할게요. 실전에서는 2라고 나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A랑 D가 위치가 바뀐 경우가 다 어떻게 돼? 제거되는 거야. 뭐만 남아? A, D만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하는 경우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하면 좀 쉽게 제거해서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233페이지 1번 한번 봐보자. 그치? 1번. 네. 1번. 11개의 문자. A 몇 개? 5개. B 몇 개? B 몇 개야? 2, 6, 6개가 있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10, 1팩. 1팩 나누기 5팩 나누기 6팩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이거 하는 거. 네. 오케이? 네. 자, 그런데요, 정중앙과 양 끝에 문자 A가 오고 싶대. 맞지? 맞지? 네. 그러면 이렇게 11자리가 있다고 쳤을 때 양 끝에 A 놓고 정중앙 여긴가? 여기에 A 넣었어. 자, 남은 거 B 몇 개? B 6개랑 그지? A 몇 개? 2개만 배열하면 되겠지. 그럼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8개. 8개. 8팩 나누기 얼마? 6팩 나누기 얼마? 2팩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답 되셨죠? 네. 그럼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같은 것끼리 위치가 바뀌는 경우를 다 배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크기가 서로 다른 은색 자동차 세대랑 검은색 자동차 세대가 있대. 이 자동차 6대를 일렬로 주차를 할 건데 크기가 가장 큰 은색 자동차가 크기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보다 앞에 오도록 하고 싶대요. 맞죠? 그럼 그냥 어떻게? 6팩을 때려. 맞지? 네. 이거 뭘로 나눠? 2팩. 이거 나누시면 돼. 왜? 가장 큰 은색 자동차가 가장 작은 검은색 자동차보다는 앞에 오고 싶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해돼? 이해돼 안 돼? 근데 왜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 뭐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 좀 전체적으로. 이해돼? 할 때 이거 있는 거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래. 뭐가? 이 수식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요. 음. 왜 자리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A를 맨 처음 아니 그냥 B나 B 프라임이나 C나 C 프라임 맨 앞에 두는 경우를 빼는 거. 그러니까 얘네를 배열을 할 거야. 예. 근데 생각을 해봐. 얘네들을 배열을 막 열심히 할 건데 네가 이거를 그럼 뭐 이거 아니면 어떻게 세려고? 못 세죠. 그러니까 그냥 요 방법으로 세겠다 이거야. 알겠지? 예. 일단 다르다고 치고 7팩을 때려서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 네. 그 다음에 다르다고 친 거지 실제로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죠. 안 다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 자체에서
걔 순서 바꾸는 것까지 생계 7팩이니까 순서 바꾼 거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저 A, B, C, D 있잖아요. A가 D보다 항상 앞에 있다는 게 우선은 그냥 전체적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봐봐. 예. 전체적으로 배열을 해. E랑 둘 다 세면 돼, 안 돼?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남겨야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A가 D보다 앞에 있고 싶은 거잖아. 네. 이해됐어? 저 그냥 D가 A보다 앞에 있는 수까지 다 생계 5팩인데 그렇지. 근데 얘랑 얘는 정확히 몇 대 몇으로 대응이 되겠어? 하나 대응되지 않겠니? 네. 왜? A랑 D랑 서로 뭐만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제거를 하고 싶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왜? 1대1로 대응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알겠어요. 이해됐어 네,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넘어갈게. 3번. 앵그리버드가 어째서 앵그리버드야? 고향의 배밭에서 배열매를 따려고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나무 가지 가나다에 순서대로 넷, 셋 달려있대. 넷, 셋, 셋. 우리 앵그리버드가 배를 따네. 말라. 배고프시겠지. 원래 새들이 배 쪼아 먹잖아. 그거 알아? 얘들아? 그 배가 단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래요? 서양 배는 되게 시대, 단맛이 별로. 이 코리아 마켓에 나온 거예요? 배가 단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 얼마나 축복받았어. 자, 유전자이래요. 세로로 늘어진 가지에서 가지 마시죠. 그 열매를 따기 전에는 위에 열매를 딸 수 없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음. 자, 그러면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래 위에만 열매를 따는 경우는 그렇지. 그럼 자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1, 2, 3, 4라고 번호를 매겨놨어. 오케이? 얘네를 그리고 여기는 A, B, C라고 번호를 매겨놨어. 오케이? 그럼 얘네를 막 배열을 해. 근데 1은 무조건 몇보다? 2, 3, 4보다 뒤에 있어야겠지. 아쉬워. 수업 좀 잘못 매긴 것 같다. 여기부터 1 할게. 불편해. 그럼 1번이 반드시 1번이 A보다 앞에 있건 B보다 앞에 있건 C보다 앞에 있건 이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뭐보다 앞에 있어야 돼? 4보다 앞에 있어요. 2, 3, 4보다 앞에 있어야 돼. 네.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딴다고 했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도 뭐야? 순서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총 몇 개? 10개의 열매를 따는데 각 가지에 있는 건 지들끼리 순서가 바뀌면 돼? 안 돼? 나누기 얼마? 4패. 나누기 얼마? 3패. 나누기 얼마? 3. 이게 답이에요. 원래 풀이는 조합을 써야 되는데 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가끔 이런 게 나와. 자, 4번 마지막. 이거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이런 문제 배웠습니까? 대충 그릴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개야? 하고 물어보는. 맨날 손으로 셌었는데.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1, 1, 1, 1 적고, 그지? 1, 1, 1 적어서 여기다 이렇게 더해서 여기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지? 다 더해서 구하던 거 기억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이 1, 1, 1, 1 적는 건 기억나?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뭐 나. 가로 세로 줄 해가지고 뭐 곱하고 나누고 뭐 그런 거 기억나. 일단 답주고 들어봐. 자, 1을 왜 정리하면 여기까지 여기서 오는 방법의 개수야. 예.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다 한 가지씩밖에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왜?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야.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왜? 여기서 오거나 혹은 여기서 오거나니까.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다섯 가지.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오던가? 여섯 가지. 그렇지, 여섯. 이렇게 구하라고. 이 경로 문제야. 맞지? 여기 오는 방법의 수는 10가지. 여기 오는 방법의 수는 15가지. 예. 배우지 않았냐?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는데 이해 못해서 하나씩 셌어요. 나 저거 근데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전 경로에서 오는 방법의 가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걸 적어놓은 거. 이걸 더해서 구하겠다는 거야. 왜? 여기로 오려면 최단 경로로 오려면 어디서 오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오던가 여기서 이렇게 오던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더해버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나와. 공사를 해. 안전지에 공사를 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하고 물어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 하긴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지.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 밑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지. 왜? 원래 여기서 올 수 있었는 경로가 어떻게 됐어? 사라져서 막혀버렸잖아. 맞지? 여기서밖에 못 오잖아.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그럼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참고, 이 풀이 무적입니다.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개떡같이 지도를 찢어놓건, 얼마나 개떡같이 공사를 하건, 얼마나 개떡같이 호수가 있건 다 쓸 수 있어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이 풀인 고등학교 때도 많이 씁니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다만 이건 단점이 있죠. 오래 걸려요. 네. 계산 한번 삐그덕 하면 중간에 한번 실수하면 우르르 부러져. 그지? 네. 왜냐면 덧셈을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얘를 실수로 6 적었어. 결과는 무조건 틀리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았대? 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노가다 안 하고 푸는 방법인 거야. 야, 봐봐.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 두 가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따뜻해? 그럼 우리가 이제 게임 캐릭터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가려면 오른쪽 키를 몇 번 눌러야 돼? 네 번. 4번. 얘가 4번 눌러야 돼요. 맞죠? 네. 위쪽 키를 몇 번 누르셔야 돼요? 네 번. 아, 세 번. 3번 누르시면 어찌됐건 여기 도착을 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얘네들을 뭐 해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배열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같아 안 같아? 같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 이러면 경우에서 나와. 근데 뭔 말인지 이해는 됐지? 예. 경로 문제가 나왔을 때 중간이 막혀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줘. 뭔 말인지 이해되지? 게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게임 한다고. 오른쪽 버튼 4번, 위쪽 버튼 3번. 오케이? 네. 그럼 이건 단점은 뭐야?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와.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건 쪼개서 하면 돼. 알겠지? 이 경로를 타는 경우 안 타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걸 왜 했냐? 4번 설명하려고 했겠죠. 그죠? 네. 그죠? 네. 진행 방향을 5번 바꾸고 싶어. 맞지? 5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아이씨. 세로 방향 10개. 몰라. 10개라고 할게. 오케이? 지금 왜 이러고? 싫어.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 진행 방향을 몇 번? 5번 바꾸고 싶어. 맞지? 예. 5번 바꾸려면 일단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죠? 요렇게 하는 것도 한 번 바꾼 거지. 그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번 바꾼 거겠지. 그지? 네.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3번 바꿨어요. 4번 바꿨어요. 5번, 셀 칸이 9개인데. 왜 10이에요? 세로 방향의 직선도로 10개로 이루어진 9개야? 다시 에어컨 켜줘? 제가 잘못 썼나 봐요. 근데 문제의 세로 방향의 직선도로 10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라 그래서 그냥 10개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나 이렇게 그 그림과 문제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문제 오류예요. 와. 무조건. 선생님 저는 이거 그림 보고 푸느라 틀렸어. 그림 보고 9개인 줄 알았다. 10개인데 10개야? 그림 9칸 아니야 네모? 세로와 가로를 구별해봐. 가로 방향의 직선도로 2개와 세로 방향의 직선도로 10개. 칸이 아니라 선. 세로 방향이 10개구나. 예. 미안. 문제 잘못 읽었네. 여기 9개가 맞죠? 그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면 끝인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네. 근데 그러면 또 한 번 바뀌는 거. 네 번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야지. 그럼 방향 한 번 바꿔요? 아이고, 방향 5번 바뀌는 경우. 5번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지? 가장 5번 이렇게 해본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몇 개만 추가해주면 돼. 하나, 둘, 셋이니까 요거 방향키 몇 번만? 6번만 추가해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오른쪽 방향키 몇 번? 총 9번, 맞지? 네. 위쪽 몇 번? 하나, 둘, 2개, 네. 맞지? 아래쪽 몇 번? 하나, 맞지? 자, 근데 위로 가는 게 맨 마지막에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위로 3번 아니에요? 아니, 요거는 맨 마지막. 마지막. 요것만이야. 요것만. 네. 여기다가 오른쪽만 6개 추가하면, 맞지? 네. 5번 바꾸려면 이거밖에 없어. 그죠? 일단은 네. 이쪽은 오케이. 그럼 맨 끝이 위로 끝나야 돼, 맞지? 네. 자, 그럼 맨 끝에 위를 갖다 놔. 나머지 몇 개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죠? 총 몇 개를 11개를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11팩.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오른쪽 몇 개? 9개. 나누기 치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 빼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건 고점이죠.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거를 왜 한 번?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한 번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여기 이렇게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는 것만 된 거야. 아,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 처음도 이걸로 시작해야겠네. 이것도 8개로 합시다. 10팩 나누기 8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죠? 다음에 에어컨 틀어. 아이씨 진행 방향을 바꾼다는 게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나? 정도 소리야. 근데 그 뒤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가는 길을 다시 돌려야 되나요? 그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네? 이렇게 우리 집 앞인데 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조금. 끝이니? 몸이 지나면 써야 된다. 네, 그건 따뜻한데 이게. 근데 나 옛날에 지방 많을 때도 추위했는데 그럼 네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다. 그 근육이었던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육도 없고 지방도 없고 그냥 슬라임이 있고. 자, 네. 뭐지? 너무 경우의 수가 큰데? 왜 이렇게 많지? 여기 9칸. 뭐 아무튼 수련회 가서 에어컨만 안 걸리는 거 볼 수도 있어. 자, 아직 기운이 그다음에 위로 가는 거, 위로 출발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위로 네. 출발하는 거. 자, 위로 출발하면 위 아,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죠? 얘는 그럼 마지막에 요걸로 끝나야겠네. 그지? 네. 맞지? 네. 하나, 둘, 셋, 넷. 뭐지?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진행 경로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를 이렇게 화살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뭘 진짜 잘못 읽었나? 자, 일단 4번은 넘어갈게요. 좀 이따 더 해서 알려줄게요. 자, 하시면 되고. 자, 몇 시니? 어? 50분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러고 있는. 교란 왜 끝났어? 교란 순열 간단하게만 할게. 되겠지? 좋아 못하겠다. 괜찮아. 근데 교란 순열만 하면 일단 순열은 다 끝나. 큰일 났네 이거. 어? 숙제가 너무 많은데? 뭐가 너무 많나? 언제 잡았죠? 242페이지 119번까지. 그렇게 안 많은데? 저는 많은데요. 네가 잘했어. 한 대 패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이제 스텝 3 끝나서 다음 시간부터 폭풍 진도 나가면 되지. 그지? 다음 시간에 조합 다 끝내면 돼. 자, 교란 순열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곱셈 덧셈으로 세기가 너무 빡센 순열이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거야. 자, ABCD가 있는데 얘네가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라는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오케이? 근데 A는 지가 들고 근데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 그지? 나에게 주는 거. 그렇지. 나에게 주는 선물은 아니잖아. 그지? 남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고 온 선물은 들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게 교란 순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특정 위치에 특정 뭐가 오지 말아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럼 이거를 덧셈이나 곱셈으로 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자리에 B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자리에 C가 오면 안 되고, 네 번째 자리에 D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걸 덧셈 곱셈만으로 구하기엔 너무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건 그냥 세는 게 더 빠릅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지금 시간 관계상 미안한데 시간 관계상 이걸 덧셈 곱셈으로 구할 수 있거든. 이제 구하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3개부터도 이제 빡세. 3개로 예시 보여줄까? 3개로. 봐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지 않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까? 몇 개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뭐? B, C지. 2가지. 자, 그 다음에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A, C지? 2가지. 그지? 왜 A, C야? 첫 번째 자리에 B 아니면 C를 갖다 놓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자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1 했다고 치자. 그지? 자, 이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자리에 뭐가 간 경우가 들어있어? B가 간 경우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또 세 번째 자리에 뭐가 간 경우가? C가 간 경우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해줘야 돼? 배제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B나 C 둘 중에 하나가 갔는데, 그지? 두 번째 자리에 B가 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배제를 해볼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해서 빼고 뭐 더하고 하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짜증나 안 짜증나? 자, 근데 그냥 셉시다. 그러면 그냥 세자. 야, 이 짓을 할 바에 그냥 세자. 자, 세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면 안 돼. 맞지? B 아니면 C겠지. B가 왔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 아닌 뭐야? A, C. 자, A가 왔다고 쳐보자. 아니, 괜찮아. A가 왔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뭐가 와? C가 오는데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기 C가 와야 되고 여기 A가 와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C가 왔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A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 B 오면 됩니까? 되네요. 여기 B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총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어요. 세는 게 더 빨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됐어? 덧셈 뺄셈을 하는 것보다 곱셈 이지랄로 하는 것보다 그냥 세는 게 더 빨라요. 이게 교란 준열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 얘네는 항상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 적어놨어요. 외우시면 제일 베스트예요. 오케이? 못 외우겠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려 그냥. 그치? 그럼 답은 나온다. 그치?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교란 순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 5개까지 적어놓긴 했는데 시험에 실제로 5개짜리 나와 안 나와? 거의 4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6개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면 선생님 근데 이거 혹시 규칙성을 갖나요? 하는 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찾아면 이제 수학과. 아니 이게 그 탐구 주제로 되게 많이 한다더라고. 선생님들이 이거 교란 순열 일반항 유도하는 거 탐구 주제로 되게 좋다 그러셔가지고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알겠지? 자, 교란 순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